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최근 논란의 단초가 된 사안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인데요. 지난 4일이었죠. 감사원 관련 보도를 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마쳤고 특히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인물들을 14일 전후로 수사 의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감사원의 설명대로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8월까지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회의 모두 12차례였는데 회의 의결 목록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내용이 없다. 감사의 착수 요건인 감사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바로 감사에 들어간 게 말이 되느냐. 감사원은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착수 요건이 감사위원회 의결인데 이걸 거치지 않고 감사위 의결을 받지 못한 사안을 사후에 뒤늦게 끼워 넣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감사원은 인천해양경찰서가 올해 6월 브리핑에서 2년 전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시작된 상식 공직 감찰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감사원의 얘기 설명이 좀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 이걸 지키는 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겠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정부가 첫 번째 처음에는 문제 없다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그러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절차가 미비됐다라고 하는 주장, 저는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시 감찰로 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감사원의 주장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현재 안건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이 사실 대부분 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위원들이 임명됐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중요 사안으로 다루는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을 때 처리되지 않거나 기각될 가능성,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회로를 선택해서 이런 꼼수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꼼수라고까지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네네. 꼼수죠. 네. 자, 이건 뭐 탈법, 그러니까 편법이나 탈법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꼼수로 우회로를 선택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절차적 미비성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정도 짚어볼 만한 것은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진상규명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봐야 한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훼손되는 어떠한 추후의 여지라고 있다면 그건 단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본인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번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이렇게 나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그동안의 행정감사가 상당히 편의적이거나 아니면 정파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관행이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적 미비와 하자, 절차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게 그 이전엔 발견이 안 됐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니까 이런 일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검찰과 경찰이 법규 위반으로 단죄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감사원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나서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또 하나 짚어볼 점이 감사원에서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했다는 사실인데요. 감사원은 명확히 설명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TF를 구성했고 감사 계획 수립 과정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자 구성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TF를 만든 게 아니라는 이런 해명이 더 의혹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미 감사원의 감사위원들이 절차상의 위법 문제를 지시해서 TF가 꾸려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TF가 만들어진 게 9월 초로 지금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감사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논란이 절차적 논란의 어떤 위법성 논란, 예. 이런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것들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TF를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그런 의혹의 눈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감사원의 그 감사원법 제12조에 보면 주요 감사입니다. 주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 조사를 할 정도면 이것만큼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요 감사는 감사위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돼요. 그런데 이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명분이 뭐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경에서 올 6월 달에 급작스럽게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2년 반 전에 우리가 월북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월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다시 입장을 번복했죠. 지금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거는 상시감사다. 그래서 지금 우회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소위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이 이니까 예. 뒤늦게 TF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인데 문제가 없다면은 이런 TF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이런 그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뭐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이 직권남용으로 이 감사원 사무총장을 공수처에다가 지금 이제 고발하겠다 이렇게 네. 예고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뭐 논란을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감사원이 직권남용 및 대통령실 합작 의혹이 불거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내용을 중간 발표 형식으로 밝히겠다 이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건데요. 한 14일쯤 그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사안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감사위의 의결 불발을 대비한 꼼수가 아니냐 역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데 무슨 중간 결과, 감사 결과 예. 발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브리핑이 필요할까요? 그럼요. 예.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고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을 더 갖고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네.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전례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전례 있죠. 과거 정부에서 4대강과 관련된 네. 감사원 감사가 3차례나 진행됐었습니다. 예. 그 감사 대체로 중간마다 한 번씩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고 그 중심에서 감사원이 마치 정권의 어떤 호위 이런 역할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의도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정치적 감사를 하고 그리고 그 정치적 감사가 논란으로 확전되면 그 논란의 중심부에 감사원이 있고 이거는 사실은 좀 감사원에게 제가 이런 그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감사원의 패턴을 좀 보면요. 네. 매년 8, 9월 가을쯤 되면 이 전 정권 혹은 대형 이슈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줄곧 해왔습니다. 예. 이거는 국회가 국정감사라고 하는 1년 전체적인 그 대정부 감사를 진행하는 것과 맞물려서 감사원의 존재감을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감사원 전체의 기득권적인 움직임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올 가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처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원이 주도적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언론 플레이 또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서 감사원의 존재감을 알리는 동시에 예. 현 정권과 일정 정도 코드를 맞추는 식의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감사원이 나름대로 존립 기반을 찾고 네. 감사 주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 어떤 국민의 어떤 호응을 얻는 또 이런 그 격가지 효과들도 네. 보고 있다 이거죠. 저는 뭐 TF 같은 경우 뭐 꾸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가능은 하지만 굳이 TF를 뿌린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밀어붙였다. 예. 이건 제가 이제 감사위원들은 외부위원들이 상당 부분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감사원 전체의 집단적 어떤 그 이기주의랄까, 집단적 어떤 보신주의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 직원분들이 대체로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 혹은 묵인하에 다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감사원이 이쯤 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매우 낮다라고 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에드벌론을 띄워놓고 이를테면 용두삼입 개혁의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것이 이제 정권에는 일정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다시 감사원의 신뢰 문제 그리고 존립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정권이 바뀔 때 헌법기관,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굳이 지금 김대현 평론가 말씀대로라면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 등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가운데 최근에 좀 여론 시끄러웠었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추진했었는데 이걸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데요. 근데 문제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을 시체 말로 왜 굳이 들쑤셔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느냐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 교수님? 네, 사실은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네. 과거에도 전례가 있는 일이긴 예.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율곡비리라든지 또는 IMF처럼 예. 정권을 뒤흔들 만한 정말로 그 굉장히 초대형 사건 예.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조사를 다 끝마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실상의 어떤 최종 확인 절차로서 형식적인 그런 서면 조사를 하는 게 예.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관례에도 좀 벗어났고 왜냐하면 자료 조사라든지 또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월북으로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네. 경찰, 해경, 국방부, 국정원 여기에 의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들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건 누가 봐도 좀 무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또 거절하니까 바로 또 그럼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왜 했을까? 결론으로는 뭔가 그 절차, 즉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네. 그런 흔적을 남긴 거 아니냐. 예. 지금 어차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감사원에서도 감사했는데 소위 말해서 그 최종 타겟 청와대 윗선 수사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의 최윗선을 갖다가 수사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액션을 취한 거다. 그렇죠. 네. 그런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이렇게 서면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거절했으니 강제 수사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명분 축적용 그런 그 시도 아니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눌 수 있는 칼끝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감사원의 감사 있을 수 있다라는 시각인데요. 어쨌든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 지금 서면 조사와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였다는 반응이 네. 무례하다라는 그렇죠. 반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해서 무례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캐스천입니다. 네. 그거는 참모라고 하는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사실은 표현을 만들어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워딩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불편함을 표시했을 수 네. 있지만 마치 예전에 임금님이 하는 것처럼 오호 무례하구나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이란 말이죠. 문 전 대통령 입에서 무례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또 한 가지는 조사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라고 느꼈다고 하면 변호사 네.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내가 서면 조사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누구나 예외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의 경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수 있죠. 과거 정부에 대해서 감사원이 나서서 다시 감사를 진행하는데 바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겠다. 그거를 사실상 공공연히 공론화시킨 것이 감사원이니까 사실은 저는 조사 자체보다는 그걸 공론화시켜서 감사원이 현 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네. 함께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실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보인 일종의 이 쇼잉은 상당히 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름대로. 네, 네. 왜냐하면 논란이 확산됐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감사원이 결국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뭐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임 소재를 언급하는 선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고 할 텐데 이렇게 해서 국면이 전환된다고 하면 그러면 수사로 착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조금 좀 경찰이 좀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죠. 자, 이 대표적인 예가 과거 탈원전 사건입니다. 탈원전 사건도 마찬가지로 감사원이 주도적으로 감사를 했고 그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고발했고 그리고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명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저는 감사원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입장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감사를 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면 그 명분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근데 설명할 수 없는 명분이라면 예. 하지 않는 게 맞고 충분한 명분이 있다면 국민에게 설득하고 국민을 바라보고 감사를 시작해야지 예. 마치 정권과 무언가 커넥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면서 감사가 시작됐고 그 감사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이 감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봅니다. 뭔가 전쟁이다 하니까 덩달아 칼을 꺼냈는데 뭐 두만 썰고 끝날 수도 있다. 용두삼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감사원의 좀 큰 타격은 문자 메시지 노출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인데요. 자, 이관섭 수석이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제 오전에 시작된 국무회의 앞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찍힌 문자 내용인데요. 여러 질문이 가능한데 일단 어떤 해명 자료인지 또 뭐가 무식한 소리란 얘기인 건지 그리고 과연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보도자료를 낸다고 알리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대목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박 교수님 이 문자 노출 사고 왜 이렇게들 찍히는 겁니까 사진을? 그러게요. 일단 뭐 사진 찍히는 걸 통해서 국민들이 네. 도대체 감사원이 대통령실하고 무슨 관계야? 예.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불과 몇 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 정권 시절에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했던 걸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네. 그 당시에 감사원의 폐기는 어디 가고 감사원은 독립된 기구와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예. 대통령실 수석과 뭐 해명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눌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 유병호 지금 논란의 인물이 되는 게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인 유병호 씨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무총장 될 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대통령의 뭐 이제 측근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 논란도 많았는데 지금 감사원이 이거 하나만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감사 그러면은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들을 주로 감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전 정권과 관련된 30여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예. 사실상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탈탈 털어서 먼지 나는 거 다 묻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가 지금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까도 감사위의 의결이 필요한데 그거 거치지 않으려고 우회한 사람은 누구고 그걸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가 이번 문자를 통해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그걸 주도하고 있구나. 네.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 보낸 거지? 대통령실 수석에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결국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죠. 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예. 대통령실과 감사원 사무총장 간에 어떤 그 공조가 이루어져서 네.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그런 사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노출된 문자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오늘 또 제대로입니다. 또라는 건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 제대로는 아니지만 과거에도 어설프게나마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러면 감사원의 언론 대응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수차례 보고를 받았다는 게 아니냐. 민주당 측의 주장은 이겁니다. 결국 민주당 측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대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언론 대응에 대해서 수차례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대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논란이 생기면 해명을 하고 그 해명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해임과 수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과 네. 대통령실의 수석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이거는 대단히 큰 사건인 것처럼
사실은 민주당이 과잉해서 과잉 공격을 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늘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과도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실패한다. 성공하기보다는 실익을 얻지 못한다.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제 아무리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감사원은 대한민국의 행정 기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산하에 어쨌든 직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정부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은 필요하다. 그래서 네. 사무총장과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뭐 서로 사적인 어떤 혹은 정부 운영에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관여한 증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이 문자 하나로 과연 우리가 그런 해석을 다 할 수 있는가? 그 자체가 다 추론이고 또 예측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도 우리가 좀 되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언론이 언젠가부터 4인 간 휴대전화로 주고받는 문자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윤핵관으로 부리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당대표를 상대로 해서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아마 굉장히 이게 확산됐었는데 물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와서 유달리 이 정치인이나 행정 뭐 이런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의 이 휴대폰에 언론사가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전 사실은 이건 도를 넘었다라고 봅니다. 그 사진 기자는 제가 알기로는 역사의 한 장면을 남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역사적 장면과 상황에 노출되면서 함께 굴러간다, 함께 간다. 그래서 역사의 한 굴레를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인데 어느 날부터 계속해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주요 인사, 핵심 강요에 대해서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생긴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 그리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라는 것은 이걸 몰래 엿본다는 것은 사실은 물론 아무리 공인이라 할지라도 그 공인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네.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그런 점에서 예. 저는 휴대폰 가지고 자꾸 이런 논란 부상시켜서 그거 가지고 다시 네. 우리가 재탕 삼탕 해석하고 하는 일들을 더 이상 언론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출근길 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글쎄 저는 뭐 무슨 문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고 무슨 문자가 나왔다는 건 저는 정확히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기사를 얼핏 보기에는 역시 그것도 하나의 정부의 구성이기 때문에 아마 무슨 뭐 보도에 드러난 저 언론 기사에 나온 뭐 이런 그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뭐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그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감사원의 그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보장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굳이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을 보면 좀 논의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짧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다소 좀 길게 공들여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커지는 논란에 소화기가 과연 돼줄까 궁금한데요. 박찬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교적 길게 설명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그걸 관여할 의사도 없고 관여할 시간도 없다. 네. 뭐 이렇게 일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달 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시위에 대해서 저 출근길 문답에서 예. 그럼 뭐 대한민국은 헌법에 시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그게 논란을 빚었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논란을 빚은 게 한두 번 있다 보니까 좀 길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침표가 찍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인 독립적 기구다. 그러면은 정말로 독립적 기구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네. 이런 문자를 통해서 국민들이 일단 물음표를 하나 달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건, 서면 조사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네. 국면이 전환돼 버렸습니다. 네. 자, 그만큼 국면이 온 언론을 내서 이것이 기사가 도배될 만큼 이 사안은 그냥 가볍게 지나갈 사안이 아닌 거예요. 파괴력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끝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없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전 정권에 대한 사건 30여 개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 하나 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시도가 아마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논란의 끝이 아니라 논란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예. 보는 거죠. 자, 뭐 정치 검사 이런 얘기 예전부터 나왔죠. 근데 정치 감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무엇보다 국익에 부합할 리가 없을 텐데 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와 감사원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박 교수님 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감사원 독립기구입니다. 예. 네, 그러려면 정권 바뀔 때마다 전 정권 표적으로 한 감사들이 있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전 정권 권력이 잃어버린 권력에 대한 감사만 할 게 아니라 네. 진정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고민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